2019년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은 통화를 공급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는 이제 오히려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금년 초부터는 금리 인상 시대가 완벽히 도래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긴축의 시대, 시장의 변수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유망주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세 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이후에도 통화정책 정상화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사들은 금리 인상기에 어떤 전략을 제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몇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것이 명백하고 가격 부담이 낮은 가치주에 자금이 몰릴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관심 업종으로 IT와 모빌리티, 바이오, 친환경을 꼽았습니다. IT 업종의 유망 종목으로는 LG전자와 LG이노텍을 꼽았는데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이슈로 두 종목의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빌리티 업종에서는 기아와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현대, 오토에버를 제시했습니다. LG 엔솔의 상장으로 배터리 대장주가 탄생한다면 저평가되었던 배터리 기업의 가격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바이오와 친환경 업종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한화솔루션을 유망주로 꼽았습니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CMO 기업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화솔루션은 올해 태양광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주식시장의 여건이 작년보다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종목 수는 줄이고 시총 상위 대표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업종보다 기업의 사이즈가 중요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작년보다 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경기 민감주는 단기 매매로 접근하고 배터리 업종은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망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꼽았습니다. 반도체는 올 1분기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고 LG 엔솔 상장 이후에는 수급 우려를 털고 코스피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현대차는 올해 물량 증가를 통해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후에는 기관의 매도 규모가 축소되고 지수의 하락폭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 반도체와 은행, 정유와 IT를 제시했는데요. 유망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 SO일, 해성DS를 꼽았습니다. TSMC의 호식적 발표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은행주는 초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전방 사업으로 확보한 IT 기업에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의 증권사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본격적으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고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올해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있는데요. 네. 1월 달 특히 최근에 성장주들 주가 움직임 어땠나요? 1월 달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이라고 불렸던 뭐 NFT, 게임,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강한 차익 매물을 맞았습니다. 이게 긴축발 우려냐라고 보면 그 부분도 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월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어떤 자금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불가피한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외국인들이나 또는 국내 증시에서의 탈출 러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네. 자금이 그 안에서 순환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긴축하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이 정말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긴축은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예. 팩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 자료만 보시고 오늘 이 교육 내용만 참고하시더라도 여러분 어떤 기준이 생길 겁니다. 미국 S&P 500입니다. 1971년 8월 15일에 닉슨 대통령이 브렌트 체제
파기했습니다. 그럼 그 시점부터 달러 시대가 개막이 됐던 거고 그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월가의 영향이 커졌는데 우리에게 FOMC 기준을 알면 투자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이 자료 화면 보시면 경기 부양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경기를 금리 인상했던 그 시점 보면 폴 보커 의장이 1976년 10월 6일에 무려 4% 올렸을 때 상승이 계속 나왔고요. 네. 근데 그린스펀 시절엔 1994년도 2월, 그 다음에 2004년도 6월 증시 다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차를 하나 더 보시면 당연히 경기 인하했던 2020년도에 부양했던 건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했을 때 결국 자산 시장은 상승했던 효과가 있거든요. 1971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긴축금리 인상을 하겠다.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시점, 달탐사처럼 말이죠. 증시가 하락이 아니라 자산 시장은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FOMC의 기준 두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대대적인 최저금리의 경기 부양했던 시점. 누가 뭐래도 투자의 기회입니다. 지수가 더 빠지더라도 내가 샀던 시점보다 좀 밀리더라도. 네.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첫 발로 내디뎠던 그 시점은 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큰 대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다. 근데 아까 봤을 때 폴 보커랑 그린스펀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꾸 FOMC가 예고를 해요. 근데 그린스펀 시절에는 예고 없이 느닷없이 했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 확 빠졌는데 최근에는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하기 이전부터 좀 변동 현상이 있다라는 점 본다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최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은 또 상승하기 마련인데 원래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 불확실성 요소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죠. 지금도 딱 그런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함께 들고 그렇다면 최영돈 교수께서는 지금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시장 속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주식 시장이라는 거 생리 자체가 뭐 지속적인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산 가치에 대한 자산 시장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평균이 합이지 않습니까? 이 주식시장 자체는 좀 평균이 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섹터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고 전체 시장에 대한 인덱스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성장주들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도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 그리고 장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다시 한번 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치주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들에 대한 성격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치주도 어느 정도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뭐 은행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시크릿컬 업종들도 뭐 물론 이제 경기가 또 살아난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언제 어느 때 또 바닥을 찍어내주고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또 성장주를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 시장 수익률 자체를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뭐 그렇더라고 되면 성장주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트렌드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도 한 해 같은 경우는 성장주 위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방법이었지만 올해 2022년도는 가치주 플러스 성장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춰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영돈 교수님께서 가치주 플러스 성장주의 포트폴리오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최수창 교수님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가치냐 성장이냐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요. 투자의 진리입니다. 수출 증가. 결국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가 많이 하는 기업 찾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기술 성장. 새로운 기술을 뭔가 내놓 산업, 섹터. 사실 뭐 전기차라는 것도 2차 전지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부각되는 산업과 섹터를 보자, 종목을 보자.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실적의 이익이 증가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전통적인 가치주가 좋다. 그럼 전통적인 가치주면 계속 오일머니만 사야 되겠습니까? 오일머니 사는 건 괜찮지만 정주 샀거나 전통적인 가치주에 뭐 철강을 샀으면 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주라는 것도 그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성장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둘 다 그 동일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포트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서 시장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매수할까 기회로 보시고 그럼 종목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지나고 나서 다 올라간 다음에 왜 그때는 또 얘기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보다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면 공부를 해가지고 난 이거 초이스 하겠어 준비하시는 그런 투자의 마인드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자전환인데 방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주행 신기술, 그다음에 IT 전통적으로 가치와 성장이 같이 있으니까요. 반도체겠죠. 세 번째는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수혜인 금융주. 요 네 섹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락할 때 저가 매수액이나 또 관심 있게 계속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 전문가께서 엄선한 종목입니다. 긴축의 시대에 뜨는 종목 탑5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와 4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긴축의 시대에 뜨는 종목 탑5 공개하겠습니다. 5위와 4위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현대제철입니다. 최근 건설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4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온 종목인데요. 완성차 업황이 개선된다면 현대제철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4위도 보시죠. 4위는 KB금융입니다. 금융 대장주를 탈환하면서 KB금융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수혜로 견조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5위와 4위 알아봤습니다. 네, 자 5위, 4위 함께 살펴봤습니다. 5위는 현대제철이 꼽혔습니다. 사실 이 현대제철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 연초에 경기 민감주가 좀 오르면서 같이 올랐는데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매수 기회입니까? 아니면 다시 사이클이 좀 변동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자, 일단은 예. 뭐 올해 1월 달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1월 달 초반대에 철강주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현대제철도 좀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한 달 기간의 흐름들을 가지고 뭐 가치주로 좀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과연 올 한 해 가치주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2021년도에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대제철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4, 4분기죠. 작년도 하반기에 모든 제품 가격, 모든 철강류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10만 원 톤당 이제 10만 원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톤당 이제 30만 원 정도 상승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살아나주고 생산량 자체가 좀 늘어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 고스란히 현대제철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을 상당히 좀 높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퍼와 PBR을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BR 자체가 0.3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가치주가 선호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현대제철에 대한 뭐 밸류에 대한 매력 자체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풀려나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우리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 뭐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동차 물량, 생산 물량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또 상방향으로 좀 전환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제철은 뭐 지금 가격 자체에서는 그렇게 충분하게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좀 전통적인 수준에서의 가치주로 좀 얘기를 했었을 때 현대제철 꼭 5위로 한번 꼭 뽑아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위 KB금융 꼽아 주셨는데요. 최수찬 교수님, 아무래도 연초 대비 KB금융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 포인트 뭘로 보십니까? 이것도 자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의 기록에서 투자의 기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들이 이익 전망이 증가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과연 주가는 정말 긴축 때문에 빠졌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JP모간 체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 구간이 전부 다 첫 금리 인상했던 시점부터의 기간 상승 기간. 아, 다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 첫발 꽂고서 세 차례, 네 차례, 대여섯 차례 올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금융주를 최소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더 부연 설명할 게 없죠. 저 기준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4위 종목 KB금융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3위와 2위 종목도 살펴봐야죠. 이담규 캐스터 어떤 종목입니까? 3위와 2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5위에 이어서 금융주가 또 순위에 올랐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외인도 국내 은행주를 대규모 순매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분간 은행주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위도 보시죠. 2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항공제조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호한 주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와 2위 알아봤습니다. 네, 3위가 하나금융지주네. 역시 전문가들 눈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자, 정동 교수님, 하나금융지주가 4위로 올려주신 KB금융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뭔가요? 뭐 3위하고 4위하고는 비교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하나금융지주는 3위를 좀 꼽았던 이유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작년도 한 해 KB금융 대비해서 하나금융지주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마 KB금융하고 신한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하나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 한 해 뭐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긴축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금융지에 좀 반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눌렸던 종목군들이 조금 더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경성 ROE 같은 경우는 이제 9% 10% 정도 가량을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PBR 자체가 0.3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0.8에서 한 0.7 정도를 우리나라 금융 은행 업종의 평균 PBR로 놓고 봤었을 때 현저하게 좀 낮은 그렇죠.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그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좀 짧은 여수신 상품들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그 기준금리 자체가 좀 상승을 하는 이 시점에서 듀레이션이 짧으면 짧을수록 계속 선순환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비해서 4위 종목인 이제 KB금융보다 플러스 알파 점수, 그래서 3위 말씀 좀 드리고요. 만약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박스권 상단인 것 같습니다. 47,000원대까지 돌파되는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위는 하나금융지주를 꼽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2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에 수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방산주들 많이 좀 꼽고 계신데 최근에 또 뭐 북한의 미사일 이슈라든가 러시아발 긴장감, 또 최근에는 중동 지정학적 위기까지 여러 좀 지정학적 위험들이 많아서 방산주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렇지. 예. 방산주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단기 부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장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첫 번째, 방산주가 작년에 7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과거 2012년, 13년도에 화장품이 수입이 더 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내 화장품 사업이 수입액이 더 규모가 컸는데 역전했습니다. 그게 100억 불 기준이었습니다. 올해 전망이 100억 불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수출과 수입이 역전됐거든요. 방사는 새로운 성장의 기대감과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LRG 넥슨도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더 큰 흐름과 큰 그림으로 보면 국내 방산기업 1위 기업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윤죽 미사일 천국 하나 발사하는 건 15억입니다. 한 대당. 비행기 전투기 하나는요. 고등훈련기만 해도 거의 200억입니다. 전투기 4.5세대, 5세대들은 500억, 700억, 1000억 이상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안타까운 사실 순직한 공군 조종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국내 430여 대의 공군기가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100여 대 이상은, 정확히 120대 이상은 퇴역 명령을 받아야 되는 기종인데 이것을 대체할 것이 수입이 아니라 결국 KF-21 사업에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하는 전투기로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그 규모는 말하지 않아도 엄청 크겠죠. 올해 2018년도에 미 고등훈련기에서 탈락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탈락한 이유는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쓴 보잉 샤브 때문입니다. 24조 원짜리 사업을 10조 원에 냈으니까 결국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에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나오는데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보다도 비용이 더 큽니다. 규모가. 거기서 록히드 마틴과 함께 협력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한국 우주의 TOC 고등훈련기가 수주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죠. 경쟁 기종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에 따른 기대감 미리 1년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놓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인 수급 그래도 오를 종목 탑5 종목의 마지막 대망의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긴축의 시대에 뜨는 종목 탑5 1위 종목 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MLCC 업황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테슬라양 자율주행 카메라 수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탑5 유망주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일일 종목은 오늘도 흐름이 좋은 삼성전기가 꼽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MLCC 업황 기대감에 삼성전기 오늘도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시간에 가장 큰 화두가 가치주 성격이 있냐 예, 없냐를 그렇죠. 좀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도 담고 있고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IT 종목군이 무엇일까라는 네. 답을 딱 던졌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딱 나오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자체가 한 10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2022년도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은 한 10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러네요.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2021년도에 기판 부분으로 떼어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매출액 자체가 10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주요 사업부가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업부들이 상당히 좀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가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성장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캐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 주요 사업부겠죠. MLCC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2022년도에 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 측면에서도 기타 IT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력한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ER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 평균 5년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퍼 자체가 10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좀 근접해 있다. 그만큼 IT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과 가치주의 성격을 굉장히 좀 잘 믹스해서 보유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1위 종목 삼성전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치주와 또 성장주의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삼성전기 또 1위 종목으로 함께 꼽아주셨네요. 자, 꼬인 수급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가져갈 종목 탑5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최영동 고수, 최수찬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